성룡아, 집에 가면 아빠 뒤에 바싹 붙어 다녀. 네,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. 알았어요. 선이는 안 가니?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. 그래? 성룡아, 가자. 네. 아직 눈도 안 동았는데 위험한 데는 가지 마세요. 알았어, 다녀올게. 성룡아, 여기가 박씨 할아버지 묘야. 박씨 할아버지 기억하지? 네. 응. 자, 준비하자. 산 아랫마을에 사는 이학수 씨는 봄, 가을 연례 행사처럼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.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웃들의 묘소를 돌보는 일입니다. 연애보다 이른 편이긴 했지만은 이 씨는 짬을 내 성묘길에 나섰습니다. 에휴, 자식이 많으면 뭐해. 해가 밖에도 찾지도 않는데. 에휴. 에휴. 성룡아, 아빠랑 박씨 할아버지한테 자주 오자. 응? 산세가 깊어 응달엔 겨우내 내린 눈이 채 녹지 않고 쌓여 있었지만은 이 씨는 산을 한 바퀴 돌며 성묘를 계속했습니다. 아저씨,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전화도 가끔 들릴게요. 황폐해진 무덤 탓이었는지 이 씨는 울적한 마음에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조금씩 취해가고 있었습니다. 성묘가 모두 끝났을 무렵 한 잔 두 잔 마신 술에 취해버린 이 씨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 집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? 자주 오르내리던 산이었지만은 술에 취한 데다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이 씨는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여기가 어디지? 성룡아,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? 아니요.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저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가보자. 성룡이는 정신을 잃은 이 씨에게로 가려 했지만 그곳까지는 경사가 심한 데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. 무작정 아래로 계곡을 따라 내려온 성룡이는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맨 뒤에야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. 성룡아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버지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. 뭐야? 아니, 어디서? 저기에서요. 너 거기 찾아갈 수 있겠니? 가보자. 어디? 아빠! 성룡 아빠! 대답 좀 해요! 성룡 아빠! 평소 다니던 산길이 아니었던 까닭에 성룡이는 정확한 사고 지점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성룡이와 가족들은 이 씨를 찾아 몇 시간째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. 대답 좀 하세요! 아빠! 성룡 아빠!
도대체 아빠 있는 데가 어디니? 모르겠니? 모르겠어? 이 근처 같았는데. 이 씨를 찾지 못한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인 오순여 씨는 해가 지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. 여보세요? 거기 소방서죠? 예, 저 여기 갈마공리 큰 거리인데요. 애아버지가 산에 갔다가 굴러떨어졌어요. 예. 위치요? 잠깐 기다려보세요. 성룡아, 네가 좀 유심 얘기해드려. 큰 걸 앞산인데요. 무덤 지나서 조금 가다가 아버지가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어요. 아직은 이른 봄이라 오후가 되자 산속의 공기는 싸늘해져 갔고 그늘진 곳에 쓰러져 있던 이 씨는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신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 수 없었지만 대원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렀습니다. 길이 두 갈래인데 어느 길로 가야 찾을 수 있지? 사고 지점을 대강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걸. 그러면 두 명씩 조를 짜서 나누자고. 아저씨! 어느 쪽이 낫겠지? 이게 뭐지? 사람 발자국 같은데? 발자국이 작은 거 보니까 꼬마 발자국이 맞지? 뒤꿈치가 이쪽 계곡을 향해 있으니까 아마 이쪽 계곡이 아닐까요? 좋아,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더 수색해보자. 자, 가자고. 3월 달이었기 때문에 눈이 음지에는 쌓여 있는데 양지에는 녹아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들의 흔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희들은 좀 헤매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주위 잡목이나 수풀을 넘어진 방향 등을 이용해가지고 아들의 흔적을 찾는데 주력했고 다행히 눈 위에 아들의 발자국이 몇 개 찍혀 있어가지고 여기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요. 방향이 여기가 맞지? 이쪽인 것 같은데. 일로 더 올라가. 눈 위에 발자국을 되짚어가며 산에 오르길 1시간. 군데군데 쌓인 눈에서 발자국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. 저기다. 어디 가보자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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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세요. 아저씨, 아저씨 정신 차려보세요.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? 큰일 났네 이거. 여기 지금 수색 기조인데 요구 주자를 찾았으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담요하고 들것 해가지고 구분응선쯤으로 올라오기 바람. 그쪽 위치로 가겠어. 504. 저희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몸 자체가 나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고 많이 굳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. 그래서 환자 상태를 보니까 외상도 없었고 또 골절상이나 기타 등반 사고에서 있을 수 있는 환자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. 그래서 환자 체온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주력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안마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. 자, 빨리 들것으로 옮기죠. 잠깐.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외상이 없으니까 환자가 또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들것보다는 우리 팔을 이용해서 환자를 좀 걷게 하자고. 그러죠. 예. 자, 천천히. 아저씨, 정신 차려보세요. 아저씨. 아저씨, 정신 차려보세요. 저희들이 들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은 내려오는 그 기간이 최소한 눈길이기 때문에 30분 이상 지체할 것 같았습니다. 그럼 30분 동안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면은 체온이 더 낮아지면은 쇼크 상태라든가 기타 제2차적인 충격이 올 것 같아서 조금 환자가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이 2인 1조 운반법으로 해서 체온을 조금이라도 사람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니까. 집이 어디시냐고.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이 씨의 체온은 점차 회복됐고 집이 어디예요? 의식도 제법 또렷해져 갔습니다. 괜찮은데 아프신 데 없으세요? 집이 어디세요, 아저씨?
정신 좀 차려보세요, 아저씨. 예.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. 여보, 손님 아빠 괜찮아요? 탈진한 것 외엔 이 씨의 상태는 그리 염려스러울 것은 없었습니다. 예. 손님 아빠 괜찮겠어요? 네, 정신 좀 차려봐요. 예?